조명이 한 번 더 숨을 고르듯 깜빡이던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얇아졌다. 누군가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아직 뭔가 남았다는 직감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모든 예감이 동시에 한 점으로 수렴하던 시간, 화면 오른쪽 위에 떠있는 마지막 하트 아이콘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으로는 보이는데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흔들림. 단 1초. 그 1초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프로그램의 온도를 바꾸고 시청자들의 심장 박동까지 바꾸어 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기려원은 그 1초를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겉으로는 고요했다. 손끝도, 어깨도, 표정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알 수 있었다. 그 고요는 타고난 평온이 아니라 수백 번의 불안과 수천 번의 자기 설득을 지나 겨우 얻어낸 고요라는 걸. 실습복을 벗자마자 연습실로 달려가던 밤, 병원 복도를 스치던 소독약 냄새가 목 안쪽으로 남아있던 새벽. 계단참에서 작은 스피커로 리듬을 다시 쪼개며 호흡을 다시 맞추던 시간들이 그녀의 몸 안에 층층이 쌓여 있었다. 무대 위의 한 소절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소절은 살아낸 시간의 증거였다. 첫 음이 나갔다. 그 순간 관객석의 공기가 바뀌었다. 흔히 말하는 잘한다의 공기가 아니었다. 기교가 좋네 같은 감탄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무거운 어떤 반응. 누군가는 자기 안에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열리는 느낌을 받았고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올랐다. 울음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터진 게 아니었다. 가장 어두운 통로, 가장 조용한 구석에서 먼저 흔들렸다. 거기엔 늘 그렇듯 두 사람이 있었다. 차 열쇠를 쥔 채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아버지, 작은 보온병을 품에 끌어안고 대기실 공기의 습도까지 신경 쓰는 어머니. 사람들은 그들을 스태프로 착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태프가 아니다. 기려원의 첫 번째 팬이자 마지막 방패, 첫 번째 매니저이자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런데 그날의 무대는 단지 가족 서사로만 설명되지 않았다. 사랑은 흔히 눈물로 요약되지만 기려원이 들려준 것은 눈물보다 더 단단한 무엇이었다. 바로 진정성. 쉽게 남발되는 단어가 아니다.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으로 증명된다. 편한 곡을 피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선택, 숨이 차도 템포를 밀어붙이지 않고 한 박자 더 견디는 선택. 관객을 흔들기 위해 과장된 표정을 쓰는 대신 내면의 감정을 정확히 가라앉혀 전달하는 선택. 기려원은 그 선택들을 거짓없이 쌓아 올렸다.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는 터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결어젖히는 소리였다. 문을 열듯, 마음을 열듯, 숨을 열듯. 듣는 사람도 모르게 자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노래는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여기에서 승부수를 던진다. 고음을 올리고, 감정을 꺼내고, 관객의 반응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기려원은 달랐다. 그녀는 고음을 한 번에 쏘아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 번 더 낮춰서 숨을 붙였다. 마치 지금부터가 진짜다라고 말하듯 호흡을 아주 미세하게 재배치했다. 그 배치가 기막혔다. 길게 끌지 않았다. 짧게 자르지도 않았다. 마치 사람의 심장 박동에 딱 맞춰 놓은 듯 문장 끝을 살짝 남겨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다. 그 남겨둔 여백이 관객을 미치도록 흔들었다. 여백이란 원래 가장 잔인한 무기다. 채워지지 않기에 더 크게 울린다. 심사석에서는 표정들이 달라졌다. 누가 먼저 숨을 삼켰고, 누가 먼저 펜을 내려놓았고, 누가 먼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냈다. 이 무대는 단지 노래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 기술은 연습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태도는 삶이 만든다. 기려원은 그 삶을 무대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다.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대신 절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마지막 하트가 걸려있는 순간.
이미 하트를 준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남은 하나, 남은 딱 하나. 스튜디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카메라는 심사위원의 손가락을 집요하게 따라갔다. 화면 속에서 손끝은 버튼 위를 맴돌았다. 마치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릴까 두려운 사람처럼 아주 짧게 주저했다. 1초. 마지막 하트가 흔들린 1초. 그 1초는 실력과 눈의 경계가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기려원의 목소리가 그 1초를 밀어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려원의 진정성이 그 1초를 끌어당겼다. 그 진정성은 화려한 기교로 심사위원의 눈을 속이지 않았다. 대신 그 사람의 마음이 도망칠 구멍을 막았다. 이건 계산이 아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다. 이건 정말 살아낸 사람의 소리다. 그렇게 심사위원의 망설임을 끝까지 몰아붙였다. 그리고 버튼이 눌렸다. 하트가 뜨는 순간 객석에서는 소리가 터졌다. 환호가 아니라 풀려버린 소리였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한꺼번에 내뱉는 것 같은 소리. 누군가는 그 장면을 두고 프로그램이 만든 드라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틀렸다. 드라마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버틴 사람이 만든다. 기려원은 버텼고 그 1초는 그 버팀의 대가였다.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심사석에서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한 사람이 있었다. 김용빈이었다. 그는 무대를 예쁘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오래 본 사람만이 가진 날카로움으로 소리가 아니라 구조를 본다. 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끝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리듬이 어디에서 밀고 어디에서 당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왜 자연스럽게 들렸는지.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마치 자기 안의 놀라움을 인정하듯 낮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단지 잘한 무대가 아니라 무대라는 공간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의 무대라고. 호흡 배치가 맞았다가 아니라 살아있었다고. 마이크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감각이 우연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정확함이라고.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판정이었다. 이 무대는 진짜다. 김용빈이 그 한 문장을 마음속에 찍는 순간 스튜디오는 또 한 번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칭찬은 박수로 끝나지만 누군가의 판정은 시대를 만든다. 전유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큼한 이미지 속에 갇히지 않는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이다. 편한 길을 택하면 박수를 받는다. 하지만 진짜 무대는 편한 길을 버리는 순간 시작된다. 전유진은 기려원이 선택한 레퍼토리를 떠올리듯 눈을 좁혔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건 배짱이다. 고난도 기교가 필요한 구간에서 강약 조절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감정이 넘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잡았다는 것. 무엇보다 관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민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 그 말 속에는 놀라움이 있었다. 이 나이에 이 정도의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고 전유진이 그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 시청자들도 함께 놀랐다. 이 무대는 어린 참가자의 반짝임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가는 아티스트의 윤곽이었다. 무대가 끝나자 복도는 작은 소란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진짜다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가장 말이 없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무대 뒤 어두운 통로에 서 있던 두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한 번 떨었다. 그 떨림은 환호가 아니라 안도의 떨림이었다. 어머니는 보온병을 더 꼭 잡았다. 마치 그 보온병 안에 딸의 목소리를 지키는 온도가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딸이 무대 위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누군가는 그걸 과보호라고 부르겠지만 그 보호는 딸의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딸이 끝까지 걷도록 길의 온도를 지켜주는 일이었다.